안녕하십니까. 토개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12월 11일 일요일, 자, 호주리그로 두 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거진 끝난 상황에 이제 각 리그들이 이제 점점 경기를 치르죠. 자, 센트럴 경기랑 뉴캐슬, 자, 메가서 대 멜버른 빅토르로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자, 센트럴 경기랑 뉴캐슬부터 경기 한번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자. 첫 번째 경기. 자, 첫 번째 경기는 센트럴 코스트 대 뉴캐슬 경기죠. 자, 일단은 센트럴 코스트 스타디움에서 내일 센트럴 경기를 치르죠. 현재 2승 1무 2패 승점 7점으로 현재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센트럴 코스트 5경기 팀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5경기 중에 2승 1무 2패 12득점 9실점을 했고, 자, 홈에서는 3경기 1승 2패 득점은 7득점과 실점은 7실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1승 1무 5득점 2실점을 기록 중이고, 자, 누구랑 붙었냐면은 웰링 피닉스한테는 2대로 비겼고 퍼스 글로리한테는 2대로 졌죠. 자, 그리고 웨스턴 유나이티드한테는 4대1로 이겼고, 웨스턴 윈드한테는 3대0으로 이기고, 마지막 메가스한테는 2대3으로 경기를 치르고, 내일은 홈 경기에서 자, 뉴캐슬이랑 경기를 치릅니다. 자, 일단 센트럴 코스트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호주 1부 5위죠. 5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나름대로 리그 상위권에 위치해 있지만 수비적인 약점이 상당히 아쉽고, 특히 라인이 높게 형성되는 홈에서 해당 당점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편이고, 자, 60% 넘는 평균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공격적인 성과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고전하는 양상의 경기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다만 뒷심이 상당히 좋아 먼저 실점을 하더라도 끝내는 스코어를 따라잡는 모습을 자주 보일 정도로, 호주 리그 같은 경우는 득점이 후반에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실제적으로. 자, 최근 7은 3경기에서 기록한 9골을 모두 후반에 기록하기도 했고, 자, 높은 라인으로 인해 선제골을 허용하는 빈도가 많기는 해도 실베라가 단기 페이스도 믿을 만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 후반에도 반전을 기대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점을 내줘도 후반에 그만큼 많이 득점이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기본적으로 난타전 양상의 경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올 시즌은 모든 리그가 경기 오버가 양상으로 경기가 나오기도 했을 정도로 호주 축구는 그만큼 다득점인 경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호주 축구는 오버만 가도 집을 산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경기 양상에는 오버 경기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자. 자, 두 번째 경기죠. 자, 두 번째 경기는 뉴캐슬 제치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센트럴 코스트 스타디움에 내일 원정으로 경기를 떠나죠. 2승 3패로 승점 6점으로 현재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뉴캐슬 5경기 팀 성적은 5경기 중에 2승 3패 6득점 실시점을 기록 중이고, 자, 홈에서는 3경기 중에 2승을 거뒀지만 2승 1패 6득점 4실점,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자, 승무가 없습니다. 다 2패를 기록했고, 득점도 하나도 없고 실점만 60점을 할 정도로 원정 경기력이 엄청나게 안 좋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두 경기 퍼스 글로리 웰링 피닉스한테는 홈에서 두 경기를 이겼지만 원정에서는 웨스턴 윈드한테는 지고, 자, 멜버른 빅토르한테 지고, 멜버른 시티한테도 홈에서는 2대1로 질 만큼 일단은 원정 경기가 정말로 안 좋다는 면목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뉴캐슬이 내일은 센트럴 경기랑 붙었을 때 원정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그 3연패로 분위기는 다소 침체되어 있는 상태고, 득점력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최근 3경기에서는 기록한 뉴캐슬 제츠의 득점은 한 골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자, 원정 성적이 너무 좋지 못하는 것이 흠이고, 원정에서 오히려 상대를 점유율에서 앞서고 경우가 많아지고는 있지만,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 못한 상태고, 물론 아직 원정에서는 두 이닝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샘플의 크기는 작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나, 자 미칼 타제가 지난 시즌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도 원정에서의 좋지 못한 경기력이 영향에 미침이 있음을 분명할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 원정에는 아직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원정에선 두 경기밖에 안 치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두 경기에서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원정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데다, 자 미칼 타제같이도 지난 시즌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자 후반에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면서 후반 실점 비중을 80% 이루고 있다는 점도 뉴캐슬 입장에서는 약재고, 그다음에 특히 센트럴 코스트가 후반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실점 확률을 높게 보아야 됩니다. 전반전에 뉴캐슬이 한 골 넣고 하더라도 센트럴은 뒷심이 강한 팀이다 보니까 후반에 좀 득점이 많이 넣는 팀이지만 뉴캐슬 같은 경우는 또 후반에 또 실점을 많이 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뉴캐슬에 대해서 정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보자. 자 이번 경기 센트럴과 뉴캐슬에 대해서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센트럴 코스트는 뒷심을 높게 평가하고, 뉴캐슬 같은 경우는 후반에 득실점을 많이 하는 팀이죠. 자 승부에서는 센트럴 코스트가 앞서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자 센트럴 코스트가 홈에서의 실점 빈도도 높은 편이나 뉴캐슬의 원정 경기력은 최악에 가까운 상황이고, 후반 뒷심으로 뒤지던 경기를 따라잡거나 역전시키는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두 팀의 성향에 빈약한 실점 제어 능력을 감안한다면 일단은 다득점 오버가 주력으로 삼아도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이고, 일단은 원정에 엄청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뉴캐슬보다는 홈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센트럴 코스트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주력은 오버가 낮고, 거기다가 추천으로는 뉴캐슬 코스트 승까지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뉴캐슬 코스트 승가 2.5 오버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자 두 번째 경기, 는 메가서 FC 대 멜버른 빅토르죠. 일명 메가드 장군이라고 하죠. 자 메가서 FC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캠플타운 스타디움에서 내일 홈 경기를 치르고, 자 메가서 FC는 현재 2승 2무 2패로 승점 8점에 현재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경기 팀 성적은 홈 5경기 중에 2승 3패 6득점 실시점을 기록 중이고, 홈에서는 3경기 2승 1패 6득점과 4실점을 현재 기록 중입니다. 자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2패를 현재 기록 중이고 실점 6실점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는 누구랑 붙었냐면은 애들 유나이티드한테는 2대0으로 이겼고, 자 웨스트 유나이티드한테 1대1 비겼습니다. 자 시드니한테는 3대1로 졌고, 웨일링 피니스한테는 4대1로 지고, 자 센트럴 메리트한테 아까 보신 팀이죠. 자 그 팀에서는 원정에서 경기를 이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메가스 상고는 현재 호주 1부 4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개막전에 브리즈번 상대로는 0대0 무승부를 거둔 이후에는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본인들의 장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장기를. 다만 최근 두 경기에서 후반 실점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아쉬운 상태고, 대부분 실점이 45분 이후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전반전에 체력을 좀 다 쓰다 보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는 말이죠. 자 시즌 초반부터 체력적인 부담이 팀을 덮친 듯한 모습이고, 이를 감안하면 월드컵 휴식기가 수비 라인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나, 자 밀러가 적극적으로 오버램핑을 시도하면서 2골을 넣는 등 기본적으로 측면 공간 리스크를 감수하는 팀을 감안하면 실점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앞선 언급했듯이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밀러의 측면 지원과 다빌라, 로즈 등의 활약이 매우 좋은 상태이다. 엔트리에 시즌 3골을 넘긴 선수가 4명이 있어 한 명의 에이스가 많은 짐을 져야 하는 상태도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공격 옵션을 상당한 상태고, 득점 확률을 결코 낮게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득점력이
그만큼은 괜찮다고 봐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단 홈 경기에서 치르는 메가서 FC가 일단은 멜버른 빅토르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간단하게 메가서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보자 이번에는 멜버른 빅토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캠벨타운 스타디움에 내일 원정으로 경기를 떠나고 2승 1무 3패로 승점 7점에 현재 7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죠. 자, 멜버른 빅토르 5경기 팀 성적은 5경기 중에 1승 1무 3패 4득점 6실점, 홈에서는 3경기 중에 1승 2패, 그 다음에 득점은 4득점과 실점은 3실점이죠. 원정에서는 2경기를 치렀지만 1무 1패, 득점은 없고 3실점은 했습니다. 그만큼 원정에서 성적도 안 좋다고 보지죠. 자, 웨스트 윈드한테는 졌고 멜버른 시티한테는 2대0으로 졌고 브리지어 로우한테는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자, 뉴캐슬한테는 홈에서 4대0으로 이기고 에들 유나이티드한테는 원정에서 질 정도로 홈이랑 원정이랑 지금 분위기는 기복이 엄청 심한 정도로 안 좋죠. 자, 호주 일부 7위 상태고 득점력 기복이 심한 상태에다 뉴캐슬 제재 4대0, 시드니를 3대1로 잡아내는 경기를 치르기는 했지만 그 외에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중앙 장악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의 질이 좋은 상태는 아니고 상위권 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흠이죠. 아무래도 강팀을 상대로는 플랜 A인 중앙 싸움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작고 앞선 언급했던 득점의 난조가 심해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위 3팀을 상대했던 3경기에서 멜버른 빅토르가 득점을 기록했던 경기는 없었습니다. 자, 한 가지 위안이라면 메가서가 상위팀 팀에도 적극적으로 중앙 싸움에서 나서는 팀이 아니라는 점이고 실점 억제에서도 문제를 드러내는 편이다. 특히 경기 초반에 실점하면서 경기가 전반전으로 꼬이는 경우가 잦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올 시즌 선제골을 허용한 경기에서 멜버른 빅토르가 승부를 뒤집는 경우는 시드니를 3대1로 이긴 경기 뿐이죠. 그만큼 지고 있다가 역전한 팀이 시드니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멜버른 빅토르의 높은 라인도 실점 억제에는 다소 리스크가 주는 요소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메가서 FC 상대로 내일 원정을 떠나는데 지금 기복이 있다 보니까 과연 월드컵이 끝나고 휴식기를 좀 많이 취하고 아마 내일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현재 멜버른 빅토르의 모습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보자. 자, 두 번째 경기죠. 자, 메가서 대 자, 빅토르 맞죠? 자, 오버 추천하는 매치죠. 그만큼 호주 리그가 다득점이 많이 나온다는 리그입니다. 자, 메가서가 기본적으로 측면 수비에게 잦은 오버래핑을 요구하면서 수비 리스크는 감수하는 편이고, 자, 멜버른 빅토르는 전반 실점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자, 메가서가 휴식 기간 동안 수비진 재배 정비와 체력적인 부담을 크게 줄인 상황이라면 약점이었던 후반 수비 붕괴를 보완하면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핸디캡을 도움받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 두 번째 경기의 추천으로는 아까도 똑같이 1순위는 오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두 번째는 메가서 승으로 저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든 경기가 휴식기가 다 끝나고 월드컵 때문에 자, 경기가 다 첫 경기로 진행이 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은 뭐 하나만 보신다고 하면은 2.5 오바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추천으로는 메가스승과 2.5 오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자, 지금까지 12월 11일 오늘은 호주리그로 두 경기를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자, 센트럴 대 뉴캐슬, 자, 메가서 대 빅토르. 자, 여기에 대해서 정보랑 훑어보셨고, 자, 이 경기뿐만이 이 경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과 그리고 다른 국내 경기, 그 다음에 다른 뭐 느바나 이런 경기의 자세한 내막과 추천 조합 정보 같은 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문의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금전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저희 가족방에도 입장이 가능하시고 더 많은 정보도 금전적 드는 비용 없이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지금까지 토개부 아저씨였습니다.